안녕하세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55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무실에 이제 혼자 남으면 촬영을 하는데 다들 밥 먹으러 갔습니다. 12시 돼서 다 밥 먹으러 갔고 저는 이거 20분 정도 촬영하고 10분 정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편집은 개인정보 나왔을 때만 편집을 하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MTS 전체를 다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한 180명 정도 되고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모든 재테크를 하는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재테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테크 슈퍼거미라는 네이밍을 쓰고 있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좀 오래돼서 이제 법학자 훈훈이라고 치셔도 네이버에 제가 올렸었던 뭐 창업 관련 글들 그리고 저는 경매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 관련된 글, 그리고 최근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법학을 오래 해서 법학 박사를 수료를 하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북카페, 펜션 등도 창업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고 그리고 또 대학 강사로도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매 전문가로서 한 10년간 한 2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을 했고요. 그런 것들도 항상 뭐 제가 젊은 부자들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인증은 하거든요. 뭐 부동산세 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증하고 있고 뭐 경매 낙찰받은 것들도 다 인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030 재테크 스터디 모임인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을 운영 중이고요. 젊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제가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건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네이밍을 짓고 이제 재테크 스터디로 중심으로 운영한 건 5월부터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현재 회원 수는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 기수 뭐 경제신문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젊은 부자들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제 채널의 장점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 베이스다 보니까 또 창업도 했고 그 다양한 재테크 경험으로써 이제 돈의 흐름을 읽는다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30대 저는 직장인 투자자예요. 전업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뭐 제가 1시간씩 차트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차트를 분석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30대, 20대 직장인 투자자들은 그저 한 30분, 1시간 하루에 유튜브 보는 게 사실 다예요.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자료 찾아보거나 그 이상으로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별된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도 엄청 많은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그 중에서 볼 것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주요 포인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방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애착이 있는 주식 중심으로도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테마주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선 테마주처럼 등락이 막 크고 무슨 뭐뭐뭐 수혜주 이런 거 아니고요. 다 이제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저는 뭐 젊은 부자들 이런 회원들한테도 항상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시가총액 큰 거 중심으로 짜야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저희 모임 회원들은 젊은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아파트 청약하려고 그래도 시드머니를 뭐 대부분 좀 있잖아요. 한 3, 4천 정도는 있고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돈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도 충분하고 어쨌든 우량주 중심으로 해야 변동성이 적은 그래야 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주린이 한 달 동안 거의 한 2천만 원 좀 넘게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뒷부분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료는 많지만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랑 증권사 목표가 이 정도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 분석하고 거래는 주로 회사 출근하고 나서 9시에서 9시 20분 장초에 요새 이제 직장인들이 그 시간에 화장실을 많이 간다고 하죠. 그리고 방송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제 밥을 굶어가면서 제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뭐 제가 팔로우가 적으니까 못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MTS 찍어서 그대로 올리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조금 거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 거래 이렇게밖에 못 해요. 직장이니까. HTS 띄워놓을 시간도 없어요. 띄워놓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그냥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수 매도 영상을 전 MTS로만 하거든요. 이 모바일로만. 삼성증권 어플 쓰고 있고 이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요. 저는 개인정보만 가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왜냐면
많은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분이 어떻게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는지가 인증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다고 보거든요. 뭐 그냥 뭐 몇백억 자산가다라고만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투자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매수 시점도 다 말씀드리고 매도 하는 걸 아예 그냥 MTS를 찍거든요. 저처럼 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다 편집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봤어도 어쨌든 저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매 얘기도 가끔 올려요. 경매 저 입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임장, 회원들하고 임장 다니는 것들도 올리고 해서 어쨌든 돈 되는 얘기들은 많이 올리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한 5번째 정도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 뭐 제 잔고를 까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2천만 원 수익 실현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번 달 12월 달에만 지금 한 1,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익 실현 한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바로 로그인해서 MTS 그대로 올리니까 저는 편집점 안 잡거든요. 그냥 그대로 올리고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전문가들의 어려운 용어보다는 저도 이제 11월 4일에 주식 계좌를 개설을 했고 11월 9일에 삼성전자 첫 거래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같은 직장인들 주린이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여전히 조심스럽고, 그 대신에 저는 아무래도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셀트리온 같은 데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물려 있죠. 당연히 물려 있고, 왜냐면 지난주 폭락은 그 정도까지는 예상 못 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그 정도 폭락은. 그래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쇼커버링 얘기도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모두 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3원칙, 저의 원칙이에요. 어디에서 뭐 책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뭐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도 사실 기사 분석하면 요새는 다 나와 있죠, 이미. 제가 재무제표를 볼 줄 몰라도, 저도 볼 줄 몰라요. 왜냐면 저는 법학만 한 10년 한 사람이니까,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하지만 기사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간단한 거. 아니면 또 유능한 뭐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다 재무제표 분석해 주시니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펀더멘탈을 좀 가치를 판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컷해봐야 하루에 1시간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 안에 모든 걸 압축된 자료들을 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건 역시나 그날의 주요 재료들, 뉴스들이죠. 뉴스들 중에서 아니면 뭐 정보 브리핑 이런 것들에 실시간으로 바로 방영되는 그런 것들. 오늘만 해도 뭐 윤석열 그 총장이 이제 어쨌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SK랑 뭐 이런 LG 화학의 그 소송도 연기가 됐고, 이런 주요 이슈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저께 문 대통령님이 이제 뭐 발표한 부분들이 있고,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차트를 보긴 하는데 MTS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어요. 저는 뭐 5분 틱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로 보는 건 이제 아무래도 나스닥의 흐름, 나스닥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 환율이죠. 최근에는 환율, 나스닥, 그렇게 그 정도로만 해서 하루에 1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12종목 현재까지 거래를 했고, 물론 더 많죠. 그 안에서도 막 같은 거를 3-4번 팔았다 한 것도 있고, 뭐 제 주변에서는 스윙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뭐 사실 스윙이란 단어 자체도 잘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저는 단순해요.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사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2-3번 정도는 사죠. 왜냐면 제가 장초, 점심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것에 한정해서 사다 보니까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고서도 충분히 우량주 중심이라서 뭐 큰 손해 안 보면서 어쨌든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의 이슈들을 이렇게 카톡방에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각설이 너무 길어서 벌써 한 8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확진자 되게 중요하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아쉽게도 하여튼 682명이에요. 여전히 줄고 있지 않고, 저도 지금 건대입구역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도 운영하고 있고 금산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2단계, 2.5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달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빨리 종식이 됐었으면, 아니면 최소한 치료제나 백신이 좀 빨리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물론 이게
다들 예상한 일이에요. 예상한 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당선은 돼서 현재 업무가 진행 중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양책들이 승인이 안 돼서 마이너스 1.94%좀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서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 이슈는 항상 체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 화이자, 뭐 페이스북, 애플 같은 팡주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하락했고 뭐 안쪽으로 개별 종목들의 재료들은 조금씩 다 달랐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그래서 1.94%포인트 하락한 12,338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내마녀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마녀의 말은 우리 같은 주식 초보자들은 사실은 딱 들었을 때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거를 캡처를 해왔는데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 이 네 가지가 한날 겹치는 것.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폭락했었던 적도 있고 하락했었던 적도 있고 조금 상승했었던 적도 있어요. 올해만 봤을 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3월 달에는 코스피가 3.9% 하락했고 심지어 사이드카까지 발송이 됐을 정도로 급락한 거예요. 그리고 6월에는 코스피가 0.9% 하락, 그 다음에 9월, 최근이죠. 9월에는 코스피가 오히려 0.9% 상승은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오후장 될수록 조금 상승폭이 좁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런 거 표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처는 SK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미 3, 4일 전부터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늘에서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금만 키워드 몇 개만 넣어서도 뭐 코스피 주식, 코스피 주가 이 정도만 쳐도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 하락장 엄청 심하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같은 스마트 개미들은 조금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랑 SK 배터리 분쟁 판결이 오늘이었죠. 오늘이었는데 그게 2월 10일로 연기됐다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어저께 다 정리를 했어요. 2,500만 원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물려 있었거든요. 물려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상승이 있어서 어저께 한 6% 가까이 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한 4% 정도, 4.8%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이득을 받고 어쨌든 그게 연기가 됐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아시고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줄 거는 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거는 뭐 최종 판결이긴 하죠. 근데 이미 예비 결정이 났잖아요. 패소로 SK 이노베이션의 패소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ITC에서 예비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제 배터리가 분할된 그거의 승소를 유력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K 배터리 이런 뭐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한 것도 있었죠. 뭐 아무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뭐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우는 거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 사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하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그래도 LG화학의 승소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뭐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생각해야 될 건 배상 금액. 사실 배상 금액이 중요하죠. 뭐 3천억이냐 1조냐 뭐 그 정도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결정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10월 26일로 10월 26일에 어쨌든 합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사례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그렇게 이 시간이 사실 입금되는 시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 이제 입금이 막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금액 여기도 써 있잖아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않고 LG 쪽이 아무래도 뭐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하여튼 SK 이노베이션에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죠. 11월 말에도 좀 여러 가지 또 소송을 추가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결과는 봐야지 알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뭐 국제경제법도 공부를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흐름을 좀 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최종 판결 전에라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ICT 영업비밀 침해, 결국엔 특허건이죠. 특허 침해 소송 해가고 뭐 3건의 이런 소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스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여유분을 확보하라는 어저께 문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포인트는 2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방역 그 관련해서 좀 강화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2, 3월이면은 백신 초기 물량이 들어와서 접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관련된 것들이 좀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전 더 유심히 봤던 거는 치료제를 백신 이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어저께 이 기사가 떴을 때 치료제 관련한 주식들이 상승을 하겠다. 여기 써 있잖아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게 가장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는 오늘 상승을 하겠죠. 아무리 내마녀의 장이라고 해도 저는 일단은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가 이제 일단 보유 주식부터 좀 뜨긴 하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아, 이건 최근 조회 종목이구나. 일단 미국 주식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거는 뭐 누구든지 초보 투자자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미국 주식들 제 관심 있는 것들 특히 팡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정리를 제가 이제 표에다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증권사업부는 다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코스피 시총 순위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흐름을 지금 12시에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저께 많이 올랐죠. 어저께 물론 앞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반도체 교체 주기 이런 것도 있었고 반도체 실적 자체도 좋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환율이 낮은데 애플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좋고 JP 모건 리포트에도 삼성전자는 투자해도 되는 주식으로 봤죠. 그리고 뭐 코스피도 3천 넘을 걸로 JP 모건이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래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약간 조정을 받는 어쨌든 내마녀의 뭐 날이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인 건 맞아요. 하락세인 건 맞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반응을 좀 보이는 주식들, 개별 주식들이 좀 있죠. 그 개별 재료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현재는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 2위인 하이닉스도 지금 2.9% 내려가고 있고, LG화학도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개미 투자자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배당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외국인들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12월 배당일이 많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보다 배당 금액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주식은 주린이들이 첫 주식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뭐 몇백 명 정도의 얘기를 통계를 보면은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며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1.70%, 뭐 84%까지는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JP 모건에서는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뜨긴 하지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이 매수세도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오늘은 그래도 한 6, 7%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부 상승은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어저께 문 대통령님의 그 치료제 관련 발언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오르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만 잘 넘기면 동시 옵션 마감일인 오늘만 잘 넘기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은 한 7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장 40만 원까지는 가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40만 원을 터치하고 내려왔다는 데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좀 이후에 실적들이
좀 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코스피 신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은 뭐 현대차나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DI처럼 현재 좀 일부 하락한 종목들도 항상 관심이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보유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저께 매각했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이렇게 총 5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보유했던 것들도 뭐 제가 총 13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해서 한 달간 한 2천만 원 정도 실현 수익을 거뒀고 현재 지금 투자돼 있고 이제 물려 있는 것들까지 이제 실현 수익이 나면은 아무래도 이번 달에 한 3천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은 좀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한 마이너스 한 4, 5% 정도 현재 제가 좀 고점에 들어가긴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는 바람에 그 기존에 있었던 건 다 실현 수익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반도체 살펴보면은 반도체도 사실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SK, 삼성 뭐 조금씩은 좀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어쨌든 2.459%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마녀의 그 날이니까 그 말답게 뭐 물론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상승은 하긴 했지만 좀 미비했고요. 그래서 과거 트렌드를 보면은 어쨌든 급락 또는 하락장이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가 어쨌든 0.12%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2차 전지주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이렇게 조금씩은 조정을 겪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일부 빠지긴 해도 충분히 앞으로도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 코스피 3000 시대를 어쨌든 JP모건 같은 경우도 예측을 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난주 발표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린뉴들 LS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론이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풍력 관련된 곳이고 또 해저 케이블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질만 합니다. 그 바이든 뉴딜 정책과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에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값에도 좀 많이 영향을 받죠. 선박도 제가 이제 내년에는 좀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미포조선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호재가 있었던 것들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올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장기 보유할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주가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치료제 관련된 제약주, 그냥 제약주 말고요. 그렇게 좀 한정해서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어저께 그 발표가 사실 좀 컸던 것 같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치료제를 더 빨리 그리고 먼저 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제 정부 지원까지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주에서 좀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나 싶고요. 언택트주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모주도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폴더별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자주, 모더나주 뭐 이런 것들도 엔투텍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테마가 좀 강한 주식들은 어쨌든 시총이 낮으면서 테마가 강한 주식들은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량주, 시총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우량주 그리고 그 각 종목에 한 1, 2, 3위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요. 현재는 물론 뭐 셀트리온의 중심으로 좀 짜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이렇게 건설주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발전할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라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수주가 있으면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혜를 입었겠죠. 그리고 여행주 관련해서도
대한항공은 말씀드린 대로 좀 재료가 좀 약하긴 한데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2주 전에 아시아나항공 이슈 있었는데 그날 정리를 다 했는데 아시아나를 저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꽤 많이 들고 있었죠. 네, 어쨌든 대한항공 주주들 입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이 가격이 떨어질수록 신주 우선 확보권을 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뭐 여전히 좀 이렇게 특별한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에어나 뭐 모두투어도 조금씩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에어가 조금 올랐네요. 그 뭐 윤석열 테마주라든지 오늘도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죠.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더 항방이 기대가 될 텐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떴네요. 일단은. 근데 대선 테마주 자체가 사실은 그 소재가 무슨 그 후보의 동문, 그다음에 뭐 대학교, 뭐 서울대 법대, 동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블로그에 검색이 되고 아무래도 뭐 기사화되고 기사도 사실은 거의 광고에 가깝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띄우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윤석열 테마주보다는 좀 이낙연 씨 테마주가 조금 상승 중이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론조사가 대선 여론조사가 좀 좋게 나와서 그래서 좀 상승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별로 투자할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어,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지만 흐름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를 해놓고 항상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프리엠스도 요새 한 3, 4일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다른 것들도 다 대부분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테마주들은 여전히 좀 반짝반짝해요. 반짝하는데 그만큼 위험성도 크죠. 어제 그렇게 올랐다고 쳐도 오늘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주 특별한 거 없고요. 뭐 알서포트즈 뭐 이런 것도 다 예전에 재택근무 한참 초반에는 많이 그 코로나 확진자 급증할 때는 많이 올라갔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재료가 없으니까 유지 정도 되거나 조금 일부 소폭 하락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뭐 락네트나 소프트캠프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음압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6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관련된 병상 수가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정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65% 정도 지금 상승 중이네요. 어쨌든 12시 23분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배송 같은 경우도 배송주도 이쪽은 제가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건데 어쨌든 택배나 배송주 뭐 HMR 식품 간편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을 때 엄청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다시 좀 주춤한 상태고 서울식품도 많이 올랐을 때는 20%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깝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흥국 F&B가 조금씩 뜨고 있고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17.82% 정도.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한 것들도 사실은 조금 재료로서 이제 소진이 돼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택배 포장도 많이 올랐을 때는 한 20-30%씩 오르던 것들이었는데 다시 뭐 어쨌든 조정장에 최소한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림 포장, 대형 포장 다 많이 올랐던 것들이죠. 뭐 거의 한 20% 가까이 2-3일 전만 해도 이렇게 올랐던 것들인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이렇게 택배나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펄프가 좀 부족해서 좀 그런 뭐 재료를 확보한 곳들이 좀 많이 오르곤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이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최근에 게임 관련된 것들도 컴투스나 뭐 베스파 이런 것들이 좀 올랐죠. 올라서 아무래도 뭐 언택트 사회에서는 게임이나 웹툰,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는 최근에 좀 빠졌고 엔터주나 이런 아몰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중국 관련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발달한 이후에는 또 달라지겠죠. 어제 많이 올랐었던 이 스키장 관련된 주 오늘은 또 다시 조정을 겪고 있고요. 오른 만큼 사실 다 떨어지네요.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노출이 좀 됐었죠. 언론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스키장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좀 많이들 가고 있다. 뭐 개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좀 재료로 비춰지면서 일부 상승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대명 리조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었죠. 상한가까지 갔었고 오늘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높은 가격이긴 하죠. 지금 수준만 돼도 평상시보다는 사실은 뭐 한 1,100원대 정도였었는데 그게 거의 한 지금은 많이 갔을 땐 1,400원, 1,500원까지도 갔었 1,400 한 10원이 이제 최고가로 갔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요새 유튜브 세무사님이 추천해준 종목도 잠깐 스쳐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형제로 사실은 지난 한 달간 좀 재미를 봐서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운 수익을 그 세 종목으로만 봤었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뭐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다고 뭐 제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제 흐름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바로바로 시세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2%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한 2.2, 3% 정도 올라서 지금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도 가격은 36만 원으로 지금 71주, 어저께 샀었던 어저께 한 2,490만 원 정도 그 SK 이노베이션 판 거를 그대로 다 샀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팔 때도 한 20몇만 원 수익을 거뒀고, 그 돈으로 그대로 셀트리온이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40만 원 터치를 하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그런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에도 좀 뭐 어쨌든 그런 투자에도 고려가 되니까, 그래서 증권사 같은 데는 한 4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예상한 데가 좀 있죠. JP모건만 좀 평가 절하를 했고, JP모건이 18만 원이라고 했나요? 그거 하여튼 뭐 평가 절하를 했죠. 평가를 절하해서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을 했으니까 한번 상황을 지켜볼게요. 지금 12시 28분이고 사실 제가 30분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매도가 안 되면 오늘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어서 지금 36만 원에 걸어놨고요. 36만 원에 걸어놨고, 그래도 지금 양봉이 떠 있는 상태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장인이고 그러다 보니 장초 9시에서 9시 10분 사이, 그다음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잠깐씩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제가 MTS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장외 거래는 사실은 아직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폭등할 거라는, 사실 아시아나 때는 제가 장외 거래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중에 가능하면은 딱 이 두 타임에만 제가 할 수가 있어서 그 이외 시간엔 사실은 뭐 HTS 같은 건 띄워놓지도 못하죠. 저희 회사는 절대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MTS로 중간중간에 거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체결이 되면은 이 방송을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가능하면은 제가 뭐 사실은 저보다 전문가들도 많고 제가 가진 방송의 장점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주린이 입장에서 MTS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을 편집 없이 정확히 보여드림으로써 신뢰성을 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사실 이렇게 하는 콘텐츠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촬영을 몇 번 해보니까 단점이 집중이 좀 안 돼요. 이렇게 말도 해야 되지,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영상만 띄우기에는 그게 과연 한 20분 정도 볼만한 영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뭐 평도 하고, 제가 그래도 나름 지금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나 최근에 주식 시장
또 개별 종목을 언제 파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전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도하는 것까지 가능하면은 보여드리려고 저는 콘텐츠를 MTS를 그대로 녹화해서 찍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삼성 갤럭시 핸드폰인데, 갤럭시 스마트폰은 최신 기종은 이렇게 화면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주로 경매 강연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서 그렇게 올려야 되다 보니까 편집도 해야 되고 나름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목소리 입혀서 화면 자체가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는 화면보다도 더 재밌을 수도 있죠.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은 좀 있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어제 뺐던 거에 비하면 어제 그제요 이틀 동안 엄청 뺐죠. 엄청 뺐고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사고 있고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로 오른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등을 돌리면 또 그만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도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JP모건의 리포트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하락장에 주도를 했다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을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다시 살 계획도 있어서 일단은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뭐 아침새부터 이제 상승세가 계속 있었죠.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은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어저께 그런 재료들도 있고 했으니까 조금 혜택은 받는데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그 하락장이라는 어쨌든 내마녀의 날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네요. 한 2.9%. 어저께 안 팔았으면 물론 한 60만원 정도는 더 이득이 났을 텐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와서 배상액이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뭐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할 거니까 빨리 털고 제가 원하는 주식을 사기를 좀 원했습니다. 아직도 체결이 안 됐어요. 지금 36만원 걸은 지가.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물론 걸어놓고서 일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나 매도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체결됐습니다. 체결이 아직 안 됐구나. 지금 어쨌든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10일 동안 1,400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그래서 주로 이득을 봤던 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빠져도 매도 체결됐네요. 매도 체결됐으니까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4,100원으로 약 한 2% 정도 수익률, 수수료 빼고 2% 정도 수익을 거뒀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12월에 1,454만원 5.1% 수익률을 거뒀고요. 첫 주에는 제가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딱 한 달 됐으니까요. 두 번째 주부터 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늘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경매를 주로 하는 경매 강사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좀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7, 8천 정도 있었어서 그거를 다 지금 현재 넣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한 1억 3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다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 있나요? 저는 이렇게 손해 나는 것도, 현재 실현 손해액은 아니니까 저는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어쨌든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돈을 빼면은 손해겠죠. 하지만 저는 2주 정도는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 오늘 지나고 나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회복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뭐 영상도 찍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주식 자체가 좋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뭐 영원한 영원히 좋은 주식은 없겠죠. 설사 삼성전자라고 해도 물론 뭐 8만 원, 9만 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지루한 싸움 또다시 우리가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박스피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런 전망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충분히 저는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실력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 투자 방식 중에 저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직접 영상도 찍고 항상 인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지금 책도 조금씩은 읽고 있고 아직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주식책을.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읽으면서 뭐 기사도 보고 제가 딱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 한 이맘때쯤에는 나름 성장한 그 주식 유튜버가 또는 재테크 유튜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경매도 이제 지금 사실 경매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한 3주간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어서 그 끝나면 다시 또 경매도 본격적으로 할 거라서 경매 콘텐츠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